내 친구는 뭐 20억 가지고 60억 건물 샀는데 그게 100억 됐다네? 나는 30억 있었는데 난 살 수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용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의 건물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과거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라는 게 뭐 20, 30년 전 이것도 아니고 불과 한 5년 전만 되면 5년 전 2016년 뭐 아니면 2015년 이때 15년 16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나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건물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건물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적금 같은데, 아니면 뭐 통장에 들어있는 많은 뭐 10억 이상, 20억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 그거 금액으로 건물 살 수 있어? 그리고 난 사면 강남 사고 싶은데 강남은 그건 택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뭐 집 하나 사면 되지, 부동산 상승보다 내가 버는 게 더 빠른 속도지, 따라갈 수 있지,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돈이 있어도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시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15년, 16년이 지나서 뭐 6, 7, 8, 9, 10, 이 시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후로 가면서 주택 규제가 생기면서 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됐어요? 내가 버는 돈으로 부동산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구나. 또 하나, 내가 지금 몇십억 있는데 이 돈 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돈이 줄어드네? 최근에 나온 벼락거지가 되네? 뭐 집을 못 사서 벼락거지 된다는 말도 있지만, 내 친구는 뭐 20억 가지고 대출해가지고 70억 건물 샀는데 60억 건물 샀는데 그게 100억 됐다네? 나는 30억 있었는데 난 살 수 있었는데 안 사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젠 살 게 없네? 더 재밌는 거는 5년 동안 그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못 사고 하는 그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안 사던 분들이 다 나왔어요. 이분들이 이러다가 나 상대적 빈곤이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 50억이면 큰 돈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면 예전에 컸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네? 나가서 보니까 다 올랐네? 내지는 이전에 봤을 때 저거 60억이었는데 지금 90억이라네? 야, 난 이거 이 돈 갖고 이전 것도 못 산다면은 난 지금 완전히 상대적으로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자산이 확 줄어든 거네? 안 되겠다, 해야겠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모든 물건은 다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강남구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강남구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 땅의 크기를 늘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요건 중에 하나 불증성이잖아요. 늘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건물의 공급은 개수가 추가적으로 계속 되지 않는데, 수요자들은 이전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명이 건물을 사려고 왔다면 지금 300명, 400명인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다 초보자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봐도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봐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까막눈이라고 할 수 있죠. 글을 봐도 읽지 못해요. 건물을 봐도 이게 맞는 금액이야? 이 임대 맞는 거야? 이 건물 제대로 된 거야? 이 위치가 좋은가? 내가 강남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남에 왔는데 대로변이가 좋나 보다. 신봉사 같은 상황에서 그걸 봐야 아무런 판단이 안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전에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한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서울에서 내지는 뭐 핵심 지역에 있는 뭐 부동산 강의하는 분들이 지방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뭐 버스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십 명씩 타고 내려가가지고 막 임장하고 뭐 사기도 하고 이러니까 집을 내놨는데 누가 또 산다고 하고 자꾸 연락이 막 몇 번씩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그 아파트 단지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 지금 강남 이 건물 시장에 있어요.
일단 잡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격 올라가니까 또 모르는 사람은 진짜 이거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게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보긴 전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 상황이. 물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도 딱 덩달아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올라가는 것 중에서도 이건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알아만 보는 거예요. 결정은 못하면서 계속 알아보면서 건물 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어떤 실마리 내지는 증거를 계속 주는 거죠. 이 부동산 통해서 전화해, 저 부동산 통해서 전화해. 본인이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계속 팔라고 전화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위치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교보타워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거기 2개 층인가가 비어 있어요. 근데 임대문이 써 있고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매도 문의 금지라고 써 있어요. 사방에서 다 팔라고 전화를 하도 해대니까 임대문이 보고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는 저기 2개 층 비어있으면 저거 팔려고 내놨겠지. 다 전화해 보는 거예요. 임대를 들어오는 거 문의 받으려고 전화번호를 써놨는데 매도하냐고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게 맞아요. 비어있으면 저거 돈 안 돼, 월세 못 받으니까 팔겠지. 자산가의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비어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소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건물 소유자들은 계속 그냥 내놓으면 산다고 하는구나. 40억에 내놨어. 40억에 산대. 팔 생각이 없는데 일단 본인이 건물 가격 알아보려고 내놓는 분들도 많거든요. 안 팔게요. 45. 누가 산대? 40억에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 50억. 근데 연락이 근데도 계속 와. 또 어떤 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55억에 팔아드릴게요. 이런 문의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요. 어느 시장이든 시장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도소매가 있고 모든 업에 도소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에도 도소매가 있냐? 도소매가 있긴 어렵지만 그런 개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확한 금액으로 사는 시장과 그렇지 않고 초보자들이 깜깜이들이 그냥 시장 가격대로 그냥 사는 시장. 근데 이 사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물도 있고 여기에서 유통되는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일정 시점에는 분명히 건물 가격이라는 게 보합이라는 시점에 분명히 올 거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막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합되는 시점에 이 이원화된 시장이 좀 더 확연하게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오늘도 오신 분이 하나, 둘, 셋, 6개의 건물을 검토한 거를 가져왔어요. 가져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물 갖고 오시는 것들이 계속 겹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보고 저분이 알아보고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그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주인들한테 계속 연락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시장에 도는 물건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정말 A급으로 괜찮게 나오는 건물들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바로 매입을 하고 이 시장이랑 공존되지는 않지만 이원화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격의 변동으로 본다면 초보가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문의를 계속 하는 시장 이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은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표현하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집 주인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의는 많지만 이게 거래가 안 된다는 그 감을 잡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되거나 하는 상황은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가격이 하락되거나 막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오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시장에서 A급, B급, C급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판단하는 기준은 위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치랑 가격 그리고 예를 들어 신축할 거라면 이거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3가지가 반드시 따져져야 돼요. 물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는 거면 위치랑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없이 그냥 내가 처음인데 뭐 보다 보면 알겠지. 저는 보다 보면 알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란 없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지금 같은 시점에 가장 득이 되려면 본인이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득이 되려면 확실하게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사보거나 했던 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진행을 하던가 본인이 정말 하나하나 다니면서 건물 괜찮은 걸 선택하기라는 1000명 중에 1명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4, 5년 전만 해도
확률이 뭐 100에 1명 정도는 됐다면 지금은 몇 천 중에 하나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사람이 많아졌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 상승이 막 튀기도 하고 주인들이 맘대로 올리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아는 전문가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셔서 뭐 상담 신청 방법 그 안에 보시면 있으시니까 상담 신청해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결론이 그렇게 나면 결국에는 본인한테 뭐 너한테 그 상담하라는 거야? 아니면 너한테 그 의뢰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기준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당연히 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내지는 저 말고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맞다고 하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상담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6개월, 1년 만에 괜찮은 건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아니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다가 이 사람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 그 분한테 가서 의견을 구하는 게 본인이 6개월, 1년 할 거를 훨씬 더 앞당기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강남 건물의 가격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이 9월 초에 지금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제는 강남 꼬마빌딩 투자법이었는데 그 다음 제목으로는 지금이라도 강남의 꼬마빌딩을 사라 이 제목으로 나올 예정인데 아직도 조금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샘플북을 지금 현재 연금명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명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그 샘플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